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확률에 대해서 설명은 다 했지? 그치? 그리고 그 머리 복잡하게 내가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라 했어. 알겠죠? 근데 혹시나 그런 의문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하세요. 알겠죠? 그게 되는 거고, 그러면 확률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에다가 그냥 전체를 구하는 과정만 추가가 된 거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도 한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라고 돼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총 36가지가 되겠지. 마치 그냥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인데 그냥 경우의 수 구하면 6가지일 거고요. 1, 1부터 6, 6까지 6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는 세보면 2, 6 있을 거고, 뭐 3, 5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 4 있을 거고, 5, 3 있을 거고, 6, 2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 경우다? 5가지 경우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래. 완전 제곱수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제곱수지, 제곱수. 그러니까 제곱수 뭐 있어? 1, 4, 9, 16, 25, 36까지지. 맞죠? 그래서 쭉 적어보면 1이 나오려면 1, 1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4가 나오려면 1, 4, 2, 4, 1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가 나오려면 3, 3 나와야 되는 거고, 16이 나오려면 4, 4, 고 25는 5, 5, 36은 6, 6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쭉 세면 몇 개야? 8개네. 그치? 얘 8개네요. 그래서 이 분모에다가 전부 다 36 깔아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한 거니까 결국에 내가 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1단원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기본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경우의 수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추가된 것 뿐이니까.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에 여기서부터 이제 순열을 이용한 확률들이 쭉 나와. 나오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순열은 확률과 경우의 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냥 경우의 수 똑같이 우리 하던 대로 그대로 구하시고 분모만 깔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하여 앉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했어? A, B를 하나로 보고 전체 몇 명을 나열한다? 5명을 나열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렇지?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뭐만 깔아주면 된다? 6명 나열이니까 6팩만 깔아주면 된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오겠다. 얘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던 건데 1학년 때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봐? C와 T가 있고 그 둘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겠네. 맞죠? 그러면 C와 T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적어보면 O, M, P, U, E, R이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 6개 중에 1개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5개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2개의 문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를 하나로 묶는 거죠? 2개 들어갔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O가 들어가고 여기에 M이 들어갔으면 뭐가 남는 거야? P, U, E, R. 문자 4개 남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얘를 하나로 봤으니까 문자 몇 개가 된다? 문자가 총 5개가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C와 T가 자리를 바꾸는 2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답은 6 곱하기 5 곱하기 5팩 곱하기 2고, 걔를 뭐로 나누면 된다? 8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괜찮니? 여기까지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C와 T에 대한 자리에 대한 조건, 즉 특정 조건이 나온 거니까 어떻게 하자? 8개를 나열할 거니까 8자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C와 T에 대한 특정 조건이니까 C와 T부터 배열을 먼저 해보자. 그러면 C와 T는 결국 그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려면 그냥 2개를 두고 2칸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겠죠. C와 T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럼 어떻게 된다? 5개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랑 여기를 골랐어. 그 다음에 그 2자리에다가 뭘 하겠다? C와 T를 배열하겠다. 2개에 대한 배열 2팩. 그럼 내가 여기다가 C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T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나머지 6개는 이제 조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6팩이 되는 거죠. 괜찮니? 요런 식으로 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얘를 8팩으로 나누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뭐 93번도 뭐 A, B가 양쪽 끝에 서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쪽 끝에 박아놓고 나머지 애들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그다음 5번부터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순열, 뭐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쭉 나오는 건데 보시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겠다라고 되어 있고 남학생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원순열 복습해보면 우리 지금 뭐 자리가 이런 식으로 원탁이 있고 6개의 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명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였어? 6-1팩토리얼 기억나? 그래서 n-1팩토리얼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렇지? 그런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순열은 공식은 다 있어. 중복순열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다 있어. 다 있는데 우리 공식으로 풀지 말자라고 얘기했었다고. 맞죠? 그치? 그래서 원순열 어떻게 해석했어? 6명의 사람이 앉힐 거야. 근데 내가 아무나 한 명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한 명을 고정시키겠다고. 그럼 뭐가 돼? 얘가 더 이상 돌지 않잖아. 회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원순열이 아닌 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몇 명이 남는다? 5명이 남는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한 배열 5팩토리얼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냥 기본적인 조건 없는 원순열은 그냥 공식 쓰시면 되죠. 공식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복잡한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일단 전체는 7명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6팩토리얼이 분모에 깔려 있을 거고 6팩토리얼 분해. 이제 우리 분자만 보면 되는데 보시면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볼 수 있냐. 남학생 2명을 한 명으로 본다. 남학생 2명을. 그럼 남학생 2명을 묶어놓으면 전체가 6명이고 그 6명을 원순열을 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다? 5팩토리얼이다. 그래 놓고 남학생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니까 2가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방금 했던 거 결국 우리 원순열은 누군가는 고정시킬 거잖아. 맞지? 그리고 그거를 어느 자리에 고정시키든 누구를 고정시키든 상관없다 그랬지. 그치?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지금 남학생끼리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내가 남학생 한 명을 남자 1을 여기다가 고정시킬 거야. 여기다 고정시킬 거야. 그러면 남학생 2명은 이웃하여 앉아야 되니까 남학생 2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앉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있어? 2가지 경우 있겠죠? 그래 놓고 여학생 5명 나열하면 되니까 2 곱하기 5팩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결국에는. 알겠지? 그런 거니까 뭐 지금 문제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만 조건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풀 거니까 알아두셔라 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포함하여 총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건데 부모님이 마주봐서 앉겠다. 그럼 이번에는 고정시키는 거를 뭐 엄마를 고정시킬까요?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누가 앉아? 아빠가 앉겠지? 그럼 몇 명 남아? 4명 남으니까 그냥 4팩이죠. 분모에는 5팩이 깔려 있으면 될 거고 6명에 대한 원순열. 알겠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열은 경우의 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순열에 대한 확률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6번 볼게요. 아니다. 94번 봐야 된다. 94번 볼게요. 94번에 영국인 4명과 프랑스인 4명이 교대로 앉겠다라고 되어 있네. 원탁에 둘러 앉을 때 교대로 앉겠다. 그럼 우리 1학년 때 이런 거 했었어. 남학생 4명 있고 여학생 4명 있는데 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교대로 쓰겠다. 일자로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 일단 남학생 4명부터 나열을 했고요. 맞죠? 그 남학생 4명이 이렇게 쓴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썼어. 그러면 교대로 써야 되니까 여학생 4명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거나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고 여학생들을 배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대로를 만드는 거라고. 맞죠? 이런 것도 이렇게 푸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원탁에 그렇게 있을 뿐 똑같이 푸셔도 돼요. 어떻게 풀면 돼? 일단은 영국인 4명이니까 영국인 4명과 프랑스인 4명이니까 영국인 4명을 먼저 나열을 시켜볼게. 근데 원순열이잖아. 그러니까 몇 팩이 되는 거야? 3팩이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러면 그 영국인 4명을 예를 들어서 원탁이 이렇게 있으면 영국인 4명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앉혔어. 그러면 나머지 프랑스인 4명은 하나, 둘, 셋, 4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네.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뭐가 된다? 3팩 곱하기 4팩이 된다. 됐나요?
괜찮아? 그리고 분모에는 7팩이 깔려있으면 되겠지? 근데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느냐? 어차피 8자리가 있어. 그럼 내가 아무거나 한 자리에 영국인 1을 안 칠 거야.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여기밖에 못 앉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팩이 돼? 3팩이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았어. 그럼 프랑스인 4명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4팩.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나중에 원순열이 어렵게 막 전에 내가 이제 원순열 수업할 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원순열이 어렵게 바뀌면 진짜 어렵거든. 나중에 우리가 아마 3월달 정도에 원순열이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될 텐데 그래서 일단 지금 내 목표는 확동특강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차피 내가 확동특강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 확동특강 교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3월 달에 쓰든 아니면 확동특강을 하게 되면 그거를 쓴 애들이 있을 거니까 올해 수특이랑 그 최근 5개년 확통 모의고사 문제들을 싹 풀까 생각 중인데 둘 중 하나를 진행할 건데 어차피 그 최근 5개년이라고 해봤자 몇 문제 안 되거든. 확통이 어차피 4점짜리가 3문제밖에 안 나와. 한 번 모의고사에 3문제씩 해서 1년에 5번 봐도 15문제밖에 안 되잖아. 6번 본다 그러면 18문제고 그렇게 해서 5개년 해봤자 몇 문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4점짜리만 쭉 푼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한 5개년치 정도는 다 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또 2월달 막바지에 3월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봅시다. 결론은 지금 안 해두면 3월달에 못 따라갑니다. 3월달은 어렵게 갈 거니까 알겠죠? 또 4월달엔 또 쉬워져. 어차피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3월 한 달 좀 어렵게 갈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합시다. 아무튼 볼게요. 1, 2, 3, 4, 5의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이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해라. 우리 이거 배수판별법 많이 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4자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짝수니까 여기에는 이 1의 자리에 짝수, 즉 2 아니면 4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개. 그 다음에 앞에 총 5개씩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분모에는 어차피 5의 4제곱이 깔리겠죠?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쉬운 거니까. 뭐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7번에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7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 문자에 지금 A 2개 있고 A 2개 있고 O 2개 있다. 맞지? 그치? 그럼 2개 중복이니까 분모에는 뭐가 깔려? 7팩 나누기 2팩, 2팩이 분모에 깔려 있을 거고 우리 분자만 보면 돼. 근데 그 분자가 뭐야?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이래. 그러니까 A 2개와 O 2개가 이웃한다. 얘네들을 하나로 보겠죠. 그치? 그럼 문자 뭐 남아? V, C, D 이렇게 남는 거니까 몇 개에 대한 배열이 된다? 4개에 대한 배열이 된다. 곱하기 4팩 나누기 2팩, 2팩 해주셔야죠. 왜? 얘네에 대한 나열. A 2개와 O 2개에 대한 나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밑에 문제도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8번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죠. 그치? 헷갈리면 어떻게 봐라? 조합 문제에서 어떻게 봐라?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색 공 5개가 있는데 걔네들을 그냥 다 다른 걸로 봐라. 그러면서 이제 했던 예시가 이런 거였죠. 1, 1, 1, 1, 2, 2로 적힌 주사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 당연히 6분의 4 아니냐. 근데 그 6분의 4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차피 주사위를 던지겠다는 건 요 6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그 중에 1이 나오는 거니까 1,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6분의 4가 나오는 거잖아. 6개 중에 4개가 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총 10개의 공이 있다. 근데 그 10개의 공 중에 몇 개를 고르겠다? 4개의 공을 동시에 고르겠다. 그러면 분모에는 항상 뭐가 깔리는 거야? 10개의 공 중에 4개를 고르는 거니까 분모에는 10C4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니까 10C4가 깔리는 거고 분자에는 보시면 4개가 모두 4개가 모두 초록공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초록공이 총 5개가 있으니까 초록공만 몇 개 나온다? 초록공만 4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죠. 쟤를 분자에 적으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흰 공 2개, 검은 공 2개인데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니까 어떻게 하면 돼? 흰 공 3개 중에 2개 고르고 검은 공 2개 중에 2개 고르면 되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흰 공 2개가 나온대. 그럼 흰 공 2개라는 건 흰 공 방금 했던 것처럼 흰 공이 3개니까 3개 중에 2개 고르겠지?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절대 끝나면 안 되지. 맞죠? 보시면 흰 공 3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얘와 얘를 골랐다라고 쳐볼게. 괜찮니? 그러면 나머지 8개의 공 중에 추가로 2개를 뽑으면 될까? 우리 전체 4개 뽑아야 되니까? 안 되지. 왜? 그러면 흰색이 또 뽑힐 수도 있잖아. 맞죠? 근데 우리 흰색이 2개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뒤에다가 7C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분모 10C4를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괜찮아?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서 그냥 하세요.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얘가 자연스럽게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떻게 하자? 얘네들이 색깔은 같지만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을 하자. 10개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라. 특히 어디선? 조합에서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되어 있고 중복조합 한번 보고 가면 이제 여기 1번에서 나오는 것처럼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송이를 뽑겠다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정의가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냥 중복조합 쓰면 돼. 정의가 문제에 드러나면. 그런데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 저번에 얘기했던 거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대다수다. 특히 어려워질수록 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 보시면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집어넣는다라고 했는데 얘가 도대체 왜 중복조합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앞에서 다 했었고요. 결론은 어떻게 했었어? 우리 중복조합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분명히 같은 무언가가 있을 거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 상황에 같은 애들을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는 경우는 전부 다 중복조합이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500원짜리 동전 8개는 전부 다 같은 애들이고요. 그다음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다가 나눠 넣는 과정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중복조합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중복조합 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얘는 다른 애를 항상 앞에다가 쓰고 뒤에다가 같은 애를 써라 라는 것까지 얘기했었죠. 맞지? 얘가 다른 걸 같은 거에다가 집어넣거나 같은 걸 같은 거에다가 집어넣거나 다른 걸 다른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한쪽이라도 바뀌면 중복조합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그냥 무작정 뭔가를 나눠준다라고 하면 중복조합으로 다 푸는 학생들이 있어. 아니야. 오늘도 이제 앞반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걸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고 있어. 그럼 중복조합 아니다, 얘들아. 알겠죠? 다른 걸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면 중복순열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봐라? 같은 걸 다른 거에 나눠주는 경우만 중복조합이다 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시면 1번에 이렇게 4종류의 꽃이 있는데 거기서 중복을 허용하여 5송이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뭐가 된다? 분모는 4H5가 되겠죠. 분모는 4H5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중에 뭐라고 돼 있다? 수선화가 2송이였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 중복조합에서는 어차피 순서 신경 안 썼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런 거 그냥 수선화를 2개를 미리 뽑는다. 어차피 순서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2개 미리 뽑아놔. 그럼 나중에 나머지 몇 종류 중에 3종류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몇 종류만 더 사면 3종류만 더 사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3H3은 5C3이 될 거고 4H5는 8C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근데 어제 푹 쉬었니? 어제 1월 1일이었잖아. 떡국 좀 먹었어? 일출 보러 간 사람도 있니? 귀찮아서 잘 안 가지. 나도 안 갔거든. 나도 늦게 일어나는데 무튼 떡국 좀 먹었어? 요즘 보니까 오늘도 그런 애들이 꽤 많던데 이제 새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고 가족여행 가고 이래서 이제 결석하는 애들 많던데 무튼 1월 1일인데 당연히 떡국 먹어야지. 그래서 나도 어제 떡국을 먹었거든. 근데 내가 저번 주에 떡국떡 있잖아. 떡국떡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떡국떡을 시키면 사은품으로 육수를 같이 준대. 떡국 끓여 먹으라고 육수를 같이 준대. 당연히 이제 떡국떡을 시키면 육수를 준대 이제.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걸 보고 떡국떡을 시켰는데 육수를 당연히 그러면 사골 육수를 주나 보다. 보통 이제 떡국은 사골에다가 끓이니까. 맞죠?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 당연히. 그래서 집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와서 어차피 떡은 유통기한이 길거든. 떡국떡은. 그래가지고 그냥 뒀어. 포장지를 안 뜯고 그냥 뒀어.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떡국을 그래도 끓여 먹어야 되니까 뜯었지. 뜯는데 이제 떡국떡이 이렇게 이제 밑에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요 육수가 이제 분말이 있는 거야. 분말. 라면 스프처럼 그냥 물에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그런 육수가 이제 3개인가 4개인가 이제 올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끓이면 되겠다 해서 재료들을 다 꺼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생겼지만 내가 요리를 좋아하거든. 사실 요리를.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내가 형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좀 이제 나보다 많이 어려. 지금 아직도 대학생이야. 좀 그런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바쁘다 보니까 형이 챙겨야 되는데 형은 이제 지 살기 바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동생을 많이 챙겼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생을 자꾸 뭘 먹여야 되니까 나도 먹어야 되고 형은 지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연스럽게 요리를 했거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가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요리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어제 파랑 뭐 계란이랑 해가지고 이제 쭉 정리했어. 쭉 그 재료들을 쭉 해놓고 손질을 다 해놓고 이제 끓이면 되잖아. 그래서 물을 딱 받았어. 냄비에다가 물을 딱 받고 육수를 딱 투하시켰다? 근데 색깔이 너네 길거리에서 파는 오뎅 사 먹어본 적 있지? 어묵 국물 색깔인 거야. 육수를 딱 풀었는데 당연히 나는 뿌개져야 되잖아. 근데 딱 푸는 순간 어묵 국물 색깔로 바뀌어. 시중에서 파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를 깨달은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분말 봤더니 여기 되게 크게 육수 이렇게 적혀 있어. 이 위에 작은 글씨로 채소 이렇게 적혀 있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낚였다. 아니 떡국떡을 시켰는데 당연히 육수를 준다 그러면 누가 채소 육수를 생각해. 그래서 다시 내가 그 샀던 그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봤지. 그랬더니 채소 육수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 제목엔 그 상품 명에는 안 적혀 있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니까 채소 육수라고 적혀 있더라고. 사은품으로 이거 준다고. 낚인 거지 사실. 그렇고 근데 뭐 어떻게 이미 다 준비해놨고 이거 사러 나가기도 귀찮고 어제 추웠잖아 되게. 나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이제 내 와이프한테 상황 설명을 했지. 이렇게 됐다. 어쩌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그냥 나 기분 나쁘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사골 안 좋아해 이러는 거야. 와이프, 난 원래부터 사골 안 좋아해. 오히려 좋아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그냥 어묵 국물에다가 이제 모든 떡국 재료를 집어넣어서 간만 맞춰서 넣어서 끓였어. 그랬더니 정확히 어떤 맛이 나냐면 너네 소고기 묵국 먹어봤지? 그냥 소고기 묵국에 보통 원래 밥을 말아 먹잖아. 그냥 밥 대신 떡이 들어간 느낌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해 그 맛이. 여기다가
이런 재료들 쭉 넣고 마지막에 떡 넣고 끓이니까 그냥 딱 한 입 딱 뜨는 순간 이제 소고기 묵국 맛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냥 떡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떡국은 맞지. 사골 육수는 아닌. 그래갖고 나도 어제 떡국을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생애 처음 먹어보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와이프가 맛이 좀 심심하대.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었어. 근데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맛이 국물 떡볶이로 바뀌었어. 처음에 소고기 묵국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한두 입 먹더니 이제 조금 심심하대. 맛이 좀 심심하대.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재.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딱 그냥 색깔도 빨개지면서 이제 그 국물 떡볶이 맛이 나는 거야. 떡도 있겠다. 국물 떡볶이 맛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생애 처음 먹어보는 떡국을 어제 나도 먹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엄마가 집에서 떡국 만들기 귀찮으면 집에 와서 먹으라 그랬거든. 아내랑 같이 와가지고 집이 가까워서 일직동 사시거든. 그래갖고 집에 가까우니까 와서 그냥 밥 한 끼 하고 가라, 점심 귀찮으면. 근데 내가 그 가는 게 더 귀찮다고 안 간다 그랬거든. 집에서 재료 다 있으니까 끓여 먹겠다고. 근데 어제 생애 처음으로 먹어보는 그런 떡국을 먹어봤어요. 무튼 너네 나중에, 지금은 이제 엄마가 끓여주는 것만 먹잖아. 아니면 요즘은 그냥 사 먹는 집도 되게 많죠. 집에서 요리 잘 안 하고 그런 집도 많을 텐데, 나중에 너네 이제 자취하거나, 너네 로망이잖아. 대학 가면 자취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그냥 집이 좋아? 벌써 그걸 깨달았니? 아무튼 자취하거나 뭐 그러면 혼자 할 일이 있을 텐데 나중에 떡국 끓여 먹어보세요. 근데 떡국 되게 쉬워. 사실 내가 이상한 육수를 사서 그렇지 사골 육수만 해가지고 그냥 떡만 넣어도 먹을만해. 요즘 너무 잘 나와서. 아무튼 떡국 안 먹으셨으면 드세요. 그래도 새해인데. 이제 우리 고3인데 나이도 한 살 먹었고 이제 고3인데. 아무튼 봅시다. 보시면 2번 보면 9-2번 보면 500원짜리 동전 8개가 있고 얘가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H8이 되겠지. 그렇죠? 3H8이 될 거고, 그 중에 어떻게 하겠다?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가 들어간다. 요거 적어도가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푼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3개의 저금통에다가 그냥 미리 1개씩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우리는 3개의 저금통에 총 5개를 집어넣는 거니까 3H5라고 쓰시면 되겠죠? 3H5 계산하면 7C5가 될 거고, 3H8 계산하면 10C8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올해도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갖고 오던데, 어차피 얘는 10C2랑 똑같고 얘는 어차피 7C2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되게 막 그럴싸하게 공식으로 정리해서 막 얘기해. 그래서 막 그런 걸 들고 오지 마. 알겠죠?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이제 막 되게 막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놓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이거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106번에 보시면 뭐 이것도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다. 그랬을 때 얘가 왜 중복조합이냐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었어? 7은 어차피 1이 7개 있는 거다. 그럼 그 7개의 1은 어차피 다 똑같이 생긴 애들이니까 7개를 3개한테 나눠준다 해서 3H7이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그냥 3개의 합이 7이다로 그냥 외워버리라고. 어차피 이제 방정식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3H7 중에서 뭘 고르겠다? X가 3일 확률을 보겠다. 그럼 X에다가 3을 넣어주고 2H 4개의 합이 4다로 해서 풀어버리시면 되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의 통계적 확률인데, 얘도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사실상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은 엄연히 따지면 달라. 그런데 뭐다? 지금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해서 10개가 있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겠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겠대. 그랬더니 뭐로? 3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사실상 저렇게 나오면 우린 뭐로 바꿀 수 있다?
수학적 확률로 바꿔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내가 요 10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냈을 때 3분의 1의 확률로 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3분의 1의 확률로 흰 공이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보시면 전체 지금 10개가 있고요. 그 중에 흰 공이 몇 개인지 모르고 검은 공이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우리 어차피 흰 공 구하는 거니까 흰 공을 X개라고 두면 얘는 10-X개가 되겠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10개 중에 몇 개를 고르겠다? 2개를 고르겠다. 그럼 분모에 뭐가 깔린다? 10C2가 깔린다라는 거야. 괜찮죠? 괜찮죠? 10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헷갈리면 그냥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 상황에서 뭐만 2개 나온다? 흰색만 2개 나온다. 그러니까 뭐가 돼? XC2가 되겠죠? 흰 공만 2개 나온다. 근데 그걸 계산했더니 뭐와 같다? 3번에 1번 꼴과 같다. 괜찮지? 결국 통계적 확률이 나왔을 때 걔를 수학적 확률로 바꿔서 보시면 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뭐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다르지만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고 나오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하적 확률은 부등식의 영역이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얘도 같이 교육과정에서 빠진 상태인데 지금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한 걸음 더 해가지고 이제 뭐 귀퉁이에 막 적어놓고 그런 게 있긴 하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낼 수도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 기하적 확률은 도형이다, 도형.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된다. 전체 면적 분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면적으로 따지면 된다라는 거고 문제는 뭐 따로 풀지는 않을게요.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것만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시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확률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확률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찍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실력은 문제는 같이 다 풀어봅시다. 일단은 연습 문제 중에 63번이랑 69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다, 69번 말고 67번 한번 풀어보세요. 67번. 63번이랑 67번 한번 풀어보세요. 애들 졸면 이거 히터 좀 꺼주세요. 어디까지 봤어? 그거도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너 틀린 거 고치고 있는 거지? 네? 틀린 거 고치고 있는 거지? 아니요, 풀고 있는 건데. 아니, 앞에 틀린 거 고치면서 하고 있는 뭐야 이거? 그 부분 아닙니다. 이씨, 뭐야? 했다며. 왜 안 돼 있어? 빨리 풀어. 여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숙제잖아. 네. 근데 여기만 돼 있어. 빨리 풀어. 네. 비어있는 거 메꿔 빨리. 미연아, 영상에서 이 밑에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없는 게 나 있는 게 나? 있는 게 나? 알겠어.
뭐야?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볼까요? 63번 풀어보셨나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난리네?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마, 알겠지? 특히 남자애들 나중에 운전한다고 저러지 마, 알겠지? 봅시다. 미치겠네. 뭘까? 어떤 심리일까? 그치? 어떤 심리일까? 봅시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각박해지는 거지. 봅시다. 보시면 63번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고요.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선택해서 선분을 잇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분모는 8C2가 되겠지. 말 그대로. 그치? 선분을 잇는데 순서를 신경 쓰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이 되는 거. 8개 중에 2개를 고르겠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이고 이렇게 으면 루트 2고 이렇게 2으면 루트 3이죠. 그치? 그럼 루트 2 이상이라는 건 이렇게 있는 게 몇 개인지 이렇게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찾아봐라 라는 건데, 사실 그 반대 얘가 훨씬 더 편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당연히 여사건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맞죠? 그래서 전체는 우리 이미 밑에서 구했으니까 8C2라고 적을 거고 거기서 빼겠다. 뭐를? 얘를. 얘는 결국 그냥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12를 빼면 되겠죠? 아직도 저런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7번 볼게요. 67번에 빨간 공 4개와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씩 모두 꺼낼 때 5번째에서 흰 공을 모두 꺼낸대. 맞지?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5번째에서 흰 공을 모두 꺼낼 건데 그 흰 공이 3개잖아. 그치? 그럼 5번째에서 흰 공 3개를 다 꺼낸 거니까 빨간 공은 몇 개 고른 거야? 빨간 공은 몇 개 고른 거야? 2개 고른 거죠. 그치? 5번째에서 흰 공을 다 뽑았다는 건 흰 공 3개를 5번째에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흰 공 3개를 다 뽑았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 2개는 빨간색 공을 뽑았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빨간색 공만 뽑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5번째까지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겠다? 총 몇 개의 공 중에 7개의 공 중에 5개를 고르겠다. 5개를 고르겠다.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된다고? 빨간색 공은 2개였으면 좋겠고 흰색 공은 3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 왜 틀릴까? 이 뒤에 건 생각 안 해도 돼, 얘들아. 5번째에서 흰 공 다 뽑았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뽑았을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1이잖아. 빨간 공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거를 안 세서 틀린다, 이건 아니야. 저렇게 쓰면 틀려. 왜 틀릴까? 저렇게 쓰면 뭐야? 7개 중에 5개를 뽑았어. 근데 그 5개가 빨간 공이 2개고 흰 공이 3개야. 그럼 왜 틀리는데? 그치, 5번째에서 흰 공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저렇게 되면 뭐야? 흰 공 3개 뽑고 빨간 공 2개 뽑은 것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우리 지금 개수만 보고 있는 거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냥 이 문제는 뭐야? 그냥 흰 공을 5번째까지 해서 흰 공을 3개를 다 뽑아라, 이게 아니라 뭐야? 꼭 5번째에서 흰 공을 뽑아야만 해 라는 문제인 거거든. 요게 뒤에 가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뭐 7판 4선승제 뭐 이런 거 나와. 그게 뭐야? 7판 4선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7판을 할 건데 4판 먼저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야. 이런 이제 조건에서 나오거든, 뒤에 가서 또. 그래서 미리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뽑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6번째, 7번째 볼 필요도 없다고. 무조건 빨간색 공이 나올 거니까 뒤에 건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 얘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무슨 공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무조건 흰 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앞까지는 몇 개 나오면 돼? 두 개 나오면 되죠. 그치? 이 앞까지는 두 개가 어떤 순서든 다 상관없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7개 중에 4개를 고르겠다. 그 중에 빨간 공이 2개인 거고 그 중에 흰 공이 2개인 거다. 괜찮아? 아니면 순서를 신경 써 주셔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아니면 순서를 뭐 신경 써서 일단은 뭐 빨간 공 2개, 흰 공 2개가 요 4개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뭐야? 순서를 신경 쓰면 4팩 나누기 2팩, 2팩이겠죠? 그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신경 써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뭐 개수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몇 개 남는 거야? 빨간 공 2개와 흰 공 1개가 남은 거야. 4번째까지 뽑아서. 그 다음 무조건 무슨 색 공이 나와야 된다고? 흰색 공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내가 하나 뽑았을 때 흰색 공이 나올 확률은? 5번째에서 여기서 하나 뽑았을 때 흰색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돼?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No.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이 문제에서 없어? 괜찮아? 됐지? 이렇게 마지막 흰색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1까지 있고 곱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볼게요. 넘어가셔서 실력은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제 아마 이 문제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있지? 방금 풀었던 문제 답지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결국 흰 공 3개랑 빨간 공 2개를 이렇게 해서 5개를 뽑는 거고 근데 이제 5번째에 흰 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5개 중에 하나 흰 공을 5번째에다가 박아놓고 요 앞에 이제 배열하는 이런 거 나왔을 거거든? 배열하는 거? 그럼 여기 앞에가 뭐 4팩 나누기 2팩, 2팩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순열로 보셔도 돼요. 이제 하나씩 계속 뽑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뒤에 가서 칠판 4선승제 이런 거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린 거고 근데 이제 답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순열로 푸셔도 뭐 무방합니다.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봅시다. 71번. 문제 읽어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2명씩 있고 6명이 각각 좌석 번호에 앉을 건데 마지막에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10이다. 그러니까 앞뒤로 앉거나 양옆으로 앉거나 이렇게 앉겠다. 그러면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를 보면 일단 2명이 각각 그렇게 앉아야 되는 거니까 앉을 수 있는 가지수를 보면 이렇게 앉을 수 있죠. 맞지? 결국 세 쌍이 앉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앉을 수 있죠. 맞니? 또 이렇게 앉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일단 종류가 필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3개 중에 1개를 고르겠죠. 맞나요? 3개 중에 1개 골랐어. 우리는 첫 번째 경우로 한번 볼 거야. 첫 번째 경우로. 그럼 한국 애들부터 앉혀보자. 한국 학생들부터. 그럼 한국 학생들은 어디 앉아? 한국 학생들은 어디 앉아? 또 3개 중에 하나 고르겠지. 여기 앉을 거냐, 여기 앉을 거냐, 여기 앉을 거냐를 고르겠죠. 그 다음에 그 두 자리에 2명이 앉는 거니까 뭐가 돼? 2팩. 괜찮니? 그럼 내가 한국 학생들 1번과 2번 이렇게 앉혔어. 그럼 두 번째 중국 뭐야? 그렇지. 2C1 곱하기 2팩이고 나머지 일본인들은 2팩. 맞나요? 왜? 이미 다 앉았으니까. 자리 골라서 얘를 뭐로 나누면? 6팩으로 나누면 확률. 이 상태로 쓰면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번 그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1단원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2단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확률이 있고 좀 크게 보면 확률이 있고 조건부 확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 이렇게가 있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이제 얘네들이 더 세분화돼서 나뉘는 건데,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조건부 확률 전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독립시행 전에서 잘려. 둘 중 하나야. 학교가. 진도가 좀 빠르면 조건부 확률까지 나가는 거고, 느리면 확률까지인데,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확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경우의 수랑 똑같지. 맞죠? 조합 문제 몇 문제 빼고는 거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확률까지 잘리면 경우의 수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경우의 수가 되게 어렵게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조건부 확률까지면 조건부 확률이 좀 어렵거든. 조건부 확률이. 너네가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조건부 확률이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의 대부분은 조건부 확률이야. 실제로 4점짜리 중에 대부분이 조건부 확률이고, 이번 수능에서도 4점짜리 3문제 중에 2문제가 조건부 확률로 나왔거든. 조건부 확률로.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 확률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건데, 무튼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잘리면 경우의 수가 되게 어렵게 나올 거고, 여기서 잘리면 경우의 수 한 문제, 조건부 확률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아마 2문제 정도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경우의 수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 정도 해서 여기에 분양 분모를 적는 과정만 추가하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72번. 72번은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볼 거냐면, 문제 쭉 읽어보시면 이런 탁자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둘러 앉을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대.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탁자에서 우리 원순열 전체 한번 구해보자. 6명이 앉을 건데 내가 아무나 한 명을 집어서 여기다가 앉힐 수 있고, 또 여기 앉힐 수 있고 여기 앉힐 수 있지.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각각 다른 자리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저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한 명을 아무나 고정시키고, 그럼 한 명을 고정시켰으니까 나머지 5명만 배열하면 된다가 그냥 전체 원순열이 되는 거야. 맞지?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대칭이 되게끔 잘라서 한쪽에 개수 세면 된다고. 헷갈리면 대칭이 되는 한쪽 잘라서, 아, 얘 3개구나. 그 3개 중에 한 자리 고르고 고정시킨 다음에 나머지 5명 배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헷갈리면. 요게 이제 전체인 거고, 지금부터 저 확률을 구해볼 건데 어떻게 돼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그럼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방금 위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남자 1, 2, 3이 있고 여자 1, 2, 3이 있어. 여자 1, 2, 3이. 근데 결국 한 명씩 한 명씩 마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얘네들을 1대1로 매칭을 시킬 거야. 한 명씩 마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앉기 전에 누구랑 마주 볼지 미리 정하는 거야. 괜찮니? 그 가지수가 몇 개일까? 3팩이겠죠? 그냥 함수처럼 1, 2, 3과 1, 2, 3을 1대1로 매칭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 3팩이니까. 우리 1대1 함수. 괜찮니? 그래서 내가 요렇게 매칭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앉혀볼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순열이니까 한 명을 먼저 고정시키고 시작을 하겠지. 맞죠? 그럼 내가 남자 1을 고정을 시킬 거야.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였다고?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3자리. 그럼 내가 남자 1을 여기다 고정을 시켰어. 그럼 자연스럽게 여자 1은 1로 들어오겠지. 선택권이 없는 거야. 무조건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 앉혀볼게. 그럼 남자 2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2개야? 고정시켰는데? 몇 개야? 남자 2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개야. 왜? 얘와 얘가 고정됐으니까 이제 안 돌아가. 이렇게. 얘는 평면이니까 이렇게 못 돌아. 알겠지? 평면이니까 위아래 바꾸는 건 안 돼. 알겠죠? 돌릴 거면 이렇게 돌려야 돼.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정됐으니까 못 돌아. 이제 원순열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남자 2를 여기다가 앉혔어. 그럼 자연스럽게 여자 2는 여기 들어가겠지. 맞죠? 그 다음 나머지 2명은 그냥 앉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매칭을 먼저 안 시키는 거야. 매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원순열로 가. 그럼 어떻게 돼? 똑같아.
남자 1을 앉힐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남자 1을 먼저 앉혔어. 괜찮아? 얘 고정시킨 거야, 얘를. 3가지 중에 1가지 골라서 앉혔어. 그럼 반대편에 무조건 누가 와야 돼? 여자애가 와야 되지. 근데 여자애 지금 매칭 안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3명 중에 1명 골라서. 여학생 3명 중에 1명 골라서 여기다 앉혀. 뭐 여자 2를 앉혔어. 그럼 이제 또 똑같아. 남자 1을 앉힐 거야. 몇 가지? 4가지. 또 남자 1을 여기다 앉혔어. 그럼 여기에 여자애 앉겠지. 그치? 근데 이실. 될 거고 뭐 나머지 200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매칭을 먼저 하고 하나 아니면 한 명씩 앉히나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걸 왜 2가지를 다 보여주냐면 뭐 먼저 하든 어떤 거 먼저 하든 사실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할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손으로 쓰세요. 일단 뭐라도. 알겠죠? 그냥 눈으로만 계속 쳐다보고 있지 말고 특히 이제 경우의 수 문제에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73번 봅시다. 73번에 뭐라 쭉 나와 있는데 결론은 A에서 C까지 갈 거야. 근데 그 중에 B를 거쳤다 가는 걸 세보래. 그치? 그럼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얘기했었던 거죠? 뭐다? 이게 지금 직사각형으로 모양이 되게 이쁘잖아? 그치?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다? 공식을 써서 구해라.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몇 칸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6칸 가는 거고 여기서 위로 몇 칸 가는 거다? 5칸 가는 거다. 그래서 총 11칸을 움직이면 C에 도착을 하겠구나.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전체는 11개에 대한 나열인데 오른쪽으로 6칸과 위로 5칸이 중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구하는 거고 얘는. 전체를 구하는 거고 그것 분해 분자 구하는 거는 뭐 얘도 사실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이렇게 직사각형이라 모양이 이뻐서 공식을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얘는 그냥 직접 세봅시다. 보시면 일단 A에서 C를 갈 건데 B를 거쳤다 가는 거야.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데에다가는 1을 적고 그 다음 각각 격자점들을 더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B까지 가는 경우는 10가지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출발 10 적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쭉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쭉 적어보시면 20, 30, 40, 50, 30, 60, 100, 15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150 적으시면 되겠네요. 괜찮니? 괜찮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들아 마지막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걸렸네. 아까 그 이상한 자동차 때문에. 무튼 봅시다. 7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다. 이들 중에서 점 3개를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차피 전체는 8C3이잖아. 맞죠? 전체는 그냥 8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는 거니까 분모에 8C3은 깔려 있을 거고 지금부터 경우의 수를 하나씩 구해볼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직각삼각형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직각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을 다 적어볼게요. 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을 다 적어보면 일단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둔각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각삼각형이 있어요. 예각삼각형. 그 다음에 추가로 이등변 삼각형까지. 이렇게 4가지 정도. 정삼각형은 이제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정삼각형은 빼고 이렇게 4가지 정도.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여기서 배우는 거 활용해서 풀면 되니까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사실 1학년 때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직각삼각형 해봤자 이등변 삼각형이 최대치일 거야. 그러니까 둔각과 예각은 배워본 적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쭉 갑시다.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부터 보면 원에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은 항상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름이 총 몇 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지름 4개 중에 1개를 먼저 고르겠다. 그럼 내가 이 지름을 고른 거야.
요 지름을 골랐어. 그러면 요 지름을 기준으로 그냥 삼각형을 만들면 어떤 삼각형이든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6개의 점 중에 하나를 고르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24개가 된다. 괜찮니? 지름 하나 고르고 나머지 하나의 점 고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구하느냐? 둔각삼각형 보시면 봐봐. 우리 여기서 만든 직각삼각형 한번 찾아볼게. 요런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런 직각삼각형이 있어. 근데 둔각이라는 건 직각보다 살짝 크면 되잖아. 맞지? 직각보다 각이 커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요 점을 골라서 내가 이 점을 요렇게 옮겨.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져? 요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각이 직각보다 커졌지. 또 내가 이 점을 요렇게 옮겨.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둔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에서 파생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들을 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봐봐. 결국에는 지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점을 이렇게 옮기지. 그러면 잘 봐. 결국 한 점은 지름 위에 한 점이고 나머지 두 점은 어디 있어? 한쪽에 몰리게 되죠. 뭔 느낌인지 얘가 다시 만약에 내가 다른 걸로도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내가 지름을 얘를 골랐어. 그래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왜 직각? 그럼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만든다고? 내가 요 점을 여기로 옮겨.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둔각삼각형은 어떤 식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한 점은 일단 지름 위에 한 점이고 나머지 두 점은 지름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몰려있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고. 괜찮니? 그 원리를 통해서 둔각삼각형을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4C1 뭐겠어? 지름 한 개 고르는 거지. 맞죠? 지름 내가 이렇게 골랐어.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까? 2C1이 뭘까? 지름 위에 두 점 중에 한 점 고르는 거야. 왜? 둔각삼각형의 한 점은 지름 위의 점이어야 되니까. 괜찮니? 그래 내가 두 점 중에 한 점 고를 거예요. 그래 내가 요 점을 골랐어. 그럼 나머지 두 점은 어디 있다고? 여기 몰려 있거나 또는 여기 몰려 있거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모양이. 여기 몰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몰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괜찮니? 여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돼? 3C2 곱하기 2 괜찮아? 한쪽으로 몰려 있는 요 세 점 중에 두 개 아니면 요 세 점 중에 두 개. 그러니까 곱하기 2. 괜찮니? 근데 요렇게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잘 봐. 내가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빨간색 둔각삼각형은 요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 안 세? 세지. 왜? 요 지름을 기준으로 한 점 있고 나머지 두 점이니까.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도 세? 요 지름을 기준으로도 한 점 있고 한쪽에 두 점 있지. 그러니까 중복이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겨. 그러니까 2로 나눠.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복잡하지? 근데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죠. 점 몇 개인데? 8개지.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점의 개수가 n개라고 치면 2분의 n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2분의 n-2가 돼요.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무조건 짝수개가 나옵니다. 점이 짝수개가 아니라 홀수개면 문제가 안 풀려.
그리고 홀수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왜냐면 홀수개면 지름이 안 그어져. 지름은 대칭이 돼야 그어지잖아. 근데 홀수개면 지름 자체가 안 그어져.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다 짝수개로 나올 거고. 그럼 짝수개로 했을 때 10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둔각삼각형의 횟수는. 이해가? 괜찮아? 근데 얘는, 요 공식은 뭐 이렇게 뭐 의미가 있는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계산해 보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공식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전체 점의 개수를 2n개라고 하고 방금 우리가 했던 그 과정 있죠? 이 과정.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요게 나와. 계산했을 때. 다 풀어서 계산했을 때. 요게 나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구한다? 지름 하나 고르고 그냥 아무거나 한 점 고르면 되는 거고, 둔각삼각형은 일단 지름 고르고 지름 위에 한 점 고르고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2점 고르고 그게 위아래 2개 있다. 근데 그게 중복이 생기니까 2로 나눠라 라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그 과정을 하면 뭐가 된다? 2분의 n 곱하기 2분의 n-1 그 다음에 2분의 n-2가 된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예각은 직접 구하려면 너무 많아. 직접 구하려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그래서 차라리 얘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차라리 여사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차라리 예각삼각형은. 왜냐면 얘도 구하기 쉽고 얘도 사실 이 공식만 알아두면 굉장히 쉽거든. 그걸 방법만 알아두면 금방 풀 수 있는 거니까. 방법이 어려운 거지. 방법만 제대로 알아두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예각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경우가 너무 다양하고 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이등변 삼각형은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지름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름을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름이 이렇게 있어. 또 마찬가지로 지름에서 한 점을 찍어. 그 다음에 그 지름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2점을 찍어서 연결시키면 얘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바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그냥 과정 자체로 그냥 끝납니다. 4개 중에 1개 고르고 지름. 4개 중에 1개 고르고 그 4개 중에 1개에서 2개 중에 1점 고르고 그 다음에 대칭이 되는 거 하나, 둘, 세 쌍 있지? 그래서 3개 중에 1개 고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얘는 뭐 중복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이런 거. 이제 요 성질은 뭐냐면 원에서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은 지름을 기준으로 반이 딱 정확히 쪼개지거든. 그 성질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도 얘는 결국 내가 이렇게 지름을 그으면 딱 반으로 잘리는 애잖아. 그래서 반대로 보는 거야. 일단 지름을 설정해놓고 한 점 찍고 대칭이 되는 2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어떤 삼각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 뭐 이거 2개 합쳐서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